여러분, 지난 시간에 EBS 온라인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통해서 체크했던 내용들의 정답을 확인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교과서 14페이지 펴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각각의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 정의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물리변화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물리변화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물질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달걀이 깨지거나 빈 음료수 캔이 찌그러지거나 또는 물에 잉크가 퍼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학 변화란 무엇일까요? 화학 변화란 처음 물질과는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사과가 익으면서 색과 맛이 변한다거나 김치의 맛이 점점 시어진다거나 오래된 기차가 붉게 녹쓰는 현상들이 바로 화학 변화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물질의 겉모양만 변할 뿐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므로 물질의 성질이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확인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가장 큰 차이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즉, 변화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잘 구별하고 싶은데 이때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만 나타나는 6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색이 변한다, 빛이 난다, 냄새가 난다, 앙금이 생기거나 사라진다. 기체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 이 6가지 현상 중에서 한 가지라도 발생되면 그것은 화학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사진을 보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지붕 끝에 고드름이 달려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드름이 달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 물리 변화일까요? 아니면 화학 변화일까요? 고드름이 달리는 현상은 바로 상태가 변하는 거죠. 물리 변화가 맞습니다. 가재나 게를 익히면 껍데기가 이렇게 붉게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재나 게 중에 원래부터 껍데기의 색깔이 붉은색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에도 익히게 되면 껍데기가 다음 사진처럼 붉게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붉게 변한다. 뭐가 변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색깔이 변하는 거죠. 색깔이 변하는 것은 화학 변화입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여러분들도 학교 운동장을 마음껏 뛰놀았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뛰노는 계절이 다가오면 종종 여러분들이 운동장에서 다치곤 합니다. 자, 보시는 사진처럼 다쳤을 경우에 우리는 과산화수소라는 소독약품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게 되는데요. 과산화수소로 소독할 때 사진과 같이 하얀색의 거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품이 생긴다. 여러분, 무엇이 발생하는 현상이죠? 맞습니다. 기체가 발생하는 거죠. 기체가 발생하는 것은 화학 변화입니다. 사진 속의 향수병은 지금 뚜껑이 열려진 채로 놓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향수병의 뚜껑을 열어 놓으면 멀리 떨어진 곳까지 향기가 날아갑니다. 자, 이 현상을 우리가 두 글자 뭐라고 했었죠?
확산입니다. 확산은 성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리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사진을 통해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정리해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교과서 14페이지에 있는 실험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그네슘이 연소하기 전과 후의 성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험 동영상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교과서 1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확인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험에서는 마그네슘을 연소하면 원래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과정 1의 마그네슘 리본 조각과 과정 2의 재는 겉보기에 어떻게 다른지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정 1은 마그네슘 리본 조각을 잘게 조각낸 것이고요. 과정 2는 마그네슘을 연소시킨 경우입니다. 자, 겉보기에 어떤 차이가 있었죠? 네, 과정 1의 마그네슘 리본 조각은 은백색이며 광택이 있었지만 과정 2의 연소 후에 남은 재는 흰색이며 광택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과정 3에서는 두 페트리 접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쓰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해 보자. 자, 과정 3은 두 페트리 접시에다가 우리가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고 반응 후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자, 이때 실험 동영상에서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었냐면, 자,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었죠. 마그네슘 리본 조각은 묽은 염산과 반응해서 기체가 발생했지만 연소 후에 남은 재는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연소 후에 마그네슘의 성질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연소 후에 마그네슘은 바로 어떤 변화를 거친 거였죠? 지금 성질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 실험은 화학 변화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교과서 15페이지의 내용 중에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물질의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 것은? 자, 무슨 변화였죠? 맞습니다. 물리 변화였죠. 2번. 다음 현상 중 물리 변화는 물, 화학 변화는 화라고 써보자. 1번.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붉게 변한다. 자, 붉게 변한다. 뭐가 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색깔이 변하고 있죠? 화학 변화입니다. 2번. 드라이아이스의 크기가 작아진다. 드라이아이스는 고체 상태지만 공기 중에 놓아두면 승화 과정을 거쳐서 기체로 변하게 되죠. 자,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승화 과정은 상태 변화입니다. 즉, 물리 변화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3번 문제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찾아 설명해 보자.
자, 여러분들과 함께 교실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께 발표도 시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선생님이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자기는 흙으로 만든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물과 흙을 섞어서 먼저 도자기 반죽을 만들 텐데요. 이 과정은 물리 변화입니다. 자, 반죽이 완성되면 먼저 한번 그늘진 곳에서 말려야겠죠. 자, 도자기에 반죽을 할 때 물과 섞였기 때문에 수증기를 날리는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이것은 바로 물리 변화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반죽을 유약을 발라서 가마에 넣고 불에 굽습니다. 그러면 자, 그냥 흙이었던 도자기 반죽이 좀 더 단단하고 견고한 도자기로 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성질이 바뀌게 되는 화학 변화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페이지까지의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16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함께 확인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로 구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6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가부터 아까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구별하면 좋을 텐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향초가 탄다. 나, 어항의 물이 줄어든다. 다, 소독제로 세면대를 청소한다. 여러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는데 어른들을 도와서 화장실 청소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자, 라번. 면을 삶기 위해 물을 끓인다. 마, 프라이팬 위에서 고기가 익는다. 바, 채소를 썬다. 사,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를 녹인다. 아, 깎아놓은 과일의 색이 변한다. 자, 뭐가 물리 변화고 무엇이 화학 변화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전 시간에 잘 들으신 분들은 지금 많이 구별이 가능하실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물리 변화는 나, 라, 바, 사가 물리 변화에 해당합니다. 나번부터 보겠습니다. 어항의 물이 줄어든다. 물이 증발하는 것은 바로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물리 변화입니다. 라번, 면을 삶기 위해 물을 끓인다. 물이 끓는 건 역시 상태 변화죠. 바, 채소를 썬다. 채소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만 변하기 때문에 물리 변화입니다. 4.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를 녹인다. 코코아가 우유에 골고루 퍼지는 현상 역시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물리 변화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학 변화도 우리가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화학 변화는 가, 다, 마, 아가 해당됩니다. 가번, 향초가 탄다. 물질이 연소하면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질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했습니다. 다번, 소독제로 세면대를 청소한다. 소독제가 때를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화학 변화입니다. 마번, 프라이팬 위에서 고기가 익는다. 고기의 단백질이나 지방 등 다양한 성분이 열에 의해 다른 물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4번, 깎아놓은 과일의 색이 변한다. 과일의 색이 변하는 것은 과일을 이루는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주셨는데요. 자, 이외에도 하루 일과 중에 일어나는 몇 가지 예를 좀 더 찾아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각의 하루 일과가 조금 달라서 여러분 각자가 쓴 내용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변화. 젖은 빨래가 마른다. 즉, 액체였던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이죠. 즉, 물리변화입니다. 빵에 버터를 바르면 버터가 녹는다. 고체였던 버터가 액체 상태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있는 물리 변화죠. 화학 변화 볼게요. 쌀이 익어서 밥이 된다. 성질 자체가 변하고 있죠.
오래된 책의 종이가 누렇게 변한다.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화학 변화죠. 이외에도 몇 가지 예들이 다 있을 텐데 혹시나 본인이 생각한 변화가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EBS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지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을 들으면서 집중을 잘 하라고 빈칸을 남겨두었는데요. 수업을 들으시면서 빈칸을 잘 채우셨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시겠죠? 자, 정답을 띄워놨으니까 자, 정답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지, 잘 이해했는지 확인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정답입니다. 자, 2페이지도 빈칸들 잘 채워 넣으셔야겠죠. 자, 여러분 오늘 온라인 학습 어떠셨나요? 네,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힘을 내서 끝까지 수업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퀴즈를 풀고 꼭 제출 버튼 눌러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